우리 라미와 주천사님입니다. 라미 부인이 사랑해요. 베리고. 네, 바깥에서 저녁들 먹고요. 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안 선배님. 에브리바디. 한 친구는 도망갔어요. 영상 찍힐까봐. 죄 진 게 많은가봐요. 도망간 거 보면. 예. 저기 지금 로치파는 티피탄에도 지금 지나가다 만났어요. 로치 팔고 들어왔어요. 비엔티엔의 저녁입니다. 제가 사는 콘도죠. 여기 지금 우리 구독자님 식구들이 한 6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도 사장님이 저한테 잘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오늘 영하 10도가 넘는다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23도 정도 됩니다.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돌아설 때의 비엔티엔의 골목길. 요즘 제가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또 같이 어울리는 분들 중에서 영상에 나오는 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 영상을 좀 못 찍은 날들이 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여 주시고요. 저는 뭐 변함없이 열심히 영상 활동도 하고 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본업인 투어에도 치중하고 또 4일부터는 또 투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이 문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대답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수익을 바라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라오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라오스의 경제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요.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는 라오스잖아요. 다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셨죠? 아직 라미가 어려서 돈도 많이 모아놔야 되고 라미의 장래에 대한 보장도 제가 해결을 해놔야 되는 시점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저께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았어요. 제가 영상을 요즘 하루 이틀 좀 쉬고 있는 동안 질문이 들어온 거를 제가 집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라오스 여성들과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뭐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보다는 좀 수월한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속 시원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영상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못 드리는 이야기가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소개업체도 아니고 전문적인 소개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름 경험하는 것은 라오스 여성들의 생각과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 소개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알아봐주면, 한국 남성 만나면 한 달 같이 살면 돈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나와요. 한국 가면 얼마 줄 건데,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얼마 줄 건데. 어우,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한국 분들이 뭐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불 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에 천불이 나요. 한 달에 1,000불 달랍니다. 한 달 같이 살아주는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으로 엄격히 단속의 대상이 되고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만, 천불, 한국 가면 대신에 천불 주고 자신이 취직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도 취직을 해서 한국에서 한 200만 원 이상 식당에서 일하면 받는 걸 알더라고요. 뭐 공장이라든지 농장 같은 데서 일하면 200만 원 이상 받는 거라서 그 돈은 자기가 챙기고 라오스 고향집에 송금하고 신랑이 주는 돈은 자기가 용돈 쓰고 화장품 쓰고 옷 사 입고.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맞출 만한 한국 남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에서 결혼을 생각하시다가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나이는 차고 한국에서 배우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동남아 여성이랑 결혼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뭐 캄보디아 신소시 없대요, 지참금이. 대신에 선물 대금이 왕창 있답니다. 베트남도 따로 지참금이라고 없답니다. 그런데 예물값이 살벌하답니다. 그게 뭐 라오스 신소보다 훨씬 비싸요. 라오스는 웬만한 그 산속 처녀들 같은 경우에 보통 7,000불, 8,000불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회지 사는 사람들은 보통 뭐 10,000불, 뭐 15,000불. 예식 비용까지 몇천 불 하게 되면 최하 3만 불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는 순간 계산기로 달러 계산하시겠죠? 3,700만 원? 3,700만 원 큰 돈이죠.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돈이죠. 그 돈 가지고는. 그래서 그 돈 갖고 라오스 국제결혼을 두들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소개하다 보면 소개비가 들어가겠죠. 소개비? 뭐 결혼 전문 업체들 회원가입할 때 500만 원, 6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라오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인정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하던 누가 하던. 이 소개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래서 늘 따라가 줘야 돼요. 통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도 라오스 신부랑 대화하는 라오스어나 태국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태국어와 라오스어를 알아듣는 한국인이 그걸 전달받아서 한국인 신랑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럼 통역 비용이 보통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길을 모르시니까 지리 모르시니까 승용차로 모시고 다녀야 되겠죠? 그 승용차 렌트하고 기사 포함하게 되면 그것도 뭐 한 100불 정도 깎아도 100불 정도. 그럼 하루에 2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 200불 외에 만날 때 뭐 커피값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게 별도로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만남이 한 번만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5번 만나고 친구들 또 많이 데리고 와서 친구들 또 밥 사주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한 10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 집에 이제 인사를 가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집이 또 멀리 있어요. 그럼 멀리 또 통역을 대동하고 한국어와 라오를 동시에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승용차로 가던 봉고차로 가던 기사 포함해서 또 가야 되죠. 그럼 그 경비가 또 한 번 가는데 몇백 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회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까지 꼴이 나는데 20회에서 30회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200불씩만 잡아도 30회다 그러면 6,000불이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만남을 갖게 됐다 그러면 꼭 소개비로 준다라는 것보다 용역비 비즈니스로 계산하면 거의 7,000불, 8,000불, 더 딜레이 되는 커플 같은 경우에 9,000불, 10,000불까지 나온다는 거죠. 통역비, 출장비, 용역비 같이 어울려서 시간 보내주는데 통역을 안 해주면 번역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제 영상에 몇 번 얘기했지만 번역기 그냥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번역이 거꾸로 가버립니다. 특히 라오 같은 경우에 구글 앱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번역이 거꾸로 가버려요. 엉뚱하게 가서 서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헤어지고 안 보게 되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결혼 그런 경비까지 다 해서 따지면 아까 뭐 지참금이니 예식비용이니 폐물값이니 해서 뭐 한 3,000만 원, 3,500만 원 잡았다고 치면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30회, 40회 이상을 만나야 된다면 그 통역비, 같이 출장 다니고 승용차로 모시고 다니는 비용까지 하게 되면 거의 뭐 8, 9천 불 정도. 그 정도 시간을 두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남성, 여성이 결혼을 해도 몇 년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초고속으로 해도 3개월 안에 만나고 결혼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서 그 정도 3개월이나 4, 5개월 시간을 안 보내고 결혼을 한다면 100% 실패로 끝납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반복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오늘만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해오신 몇 분의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제 지극히 제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꼭 양지해 주시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곳에 오셔서 2년, 3년, 4년 혼자 사시면서 언어 잘 구사하시고 길 잘 아시고 이 나라 문화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라오스 여성들 그냥 돈 안 들이고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커플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활동하는 라오스 요정님도 계시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분이 오셔서 현지 언어를 터득하고 현지 길을 알고 현지 여성을 만나서 보낸 시간 3, 4년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1억, 2억, 3억까지도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제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3, 4천만 원 주고 국제결혼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도처에 깔려있고 특히 지참금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라오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라오스 여성들도 이제는 한 번에 한몫을 거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라오스에 딸을 둔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최소한 10,000불 정도 들어와 줘야 그 딸이 시집 간 다음에 우리 집 경제에 도움을 못 주니까 나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돼. 뭐 딸이 예를 들어서 빚이 있어요. 5,000불 빚이 있어요. 자, 한국 신랑이 5,000불 갚아드리고 제가 데려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다고 그럴까요? No 합니다. No good. 5,000불 빚 갚아주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부모는 내 딸 20년, 22년, 23년 길렀는데 돈 집에 한 푼도 못 갖고 들어오고 그런 결혼 왜 해? 노굿 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빚을 갚아주고도 지참금은 그대로 줘야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였음을 이해하시고 유튜브는 언론이 아닙니다. 더 탐사는 언론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자기 주관으로 방송하는 그냥 개인 채널일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도 언론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요즘 다시 먹고 살기 라미 울음소리 들리죠? 먹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았어 라미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대.